자, 보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거 분석하기 했던 거 다들 기억나? 그래서 fx랑 gx는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했었지? 다들 기억나지? 그러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이 gx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걸 적용을 시켰었어.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어? 아, 너네 반이 아니구나. 너네 반 좀 여유롭게 한 건데? 아, 급하게 한 게 아니었구나. 너네 반 여유롭게 한 거였는데 보니까.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공식을 알고 있는데 이건 언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0보다 클 때만 저 m이라는 값을 앞으로 빼낼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지, 저번 시간에. 기억나?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fx랑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따로 그렸었지. 그래서 이 fx 같은 경우에는 찬영이 들어왔다. 2로그 2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역이 0보다 큰 곳이기 때문에 이 잡음은 뭐지? 미안한데 정우가 음소거 좀 시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우리가 로그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양수여도 되지만 음수여도 됐었지. 기억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꺼번에 정리해 보자고. 우리가 함수에서 절대값이라는 애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라고 이름을 지을게 그냥. 자, 그럼 절대값은 어디에 들어갈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fx란 게 있을 때 절대값이 첫 번째로는 y는 f하고 x들에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fx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방금 위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 같은 경우에는 이 gx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니까 x제곱이라는 애가 이렇게 감으로써 x에다 2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됐었지. 기억나? 근데 어땠어? 2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같아졌었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2의 x제곱이라는 거는 2 로그 절대값 x라고 써도 될까? 왜냐? 우리가 이렇게는 써져 있지만 얘는 다시 얘기하면 2 로그 2의 2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를 넣었는데 2를 넣었을 때랑 같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이해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면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는 게 방금 썼던 1번에 대한 얘기야. 이해가 되지?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성질이 있냐에 대해서 보자고. 자, 보자. 우리가 여기서 한 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보죠. F1이랑 F-1이 같아지겠지. 이해돼? 절대값을 씌우니까 F-1이랑 F1이랑 같아지겠지.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그러면은 FA라는 애와 F 절대값 마이너스 A라는 애는
a가 양수인 곳에서 같아지겠지. 이해해야 돼?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0을 기준으로 좌우가 계속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약간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한 것 같이 y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가 형성된다는 소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것 같이 y는 로그 저번 시간에 한 거지. 얘라고 돼 있는 애는 우리가 x에다가 x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씌우면 같아지게 나왔었지.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얘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었던 게 방금 설명한 이 얘기겠지. 여기.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어땠냐면 원래 y는 로그 2에 얘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 다들 따라올 수 있겠지. 이거는 다들 알고 있지? 여기가 1,0이고 됐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자.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같고 2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같고 3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3 넣었을 때가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y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은 왼쪽에 이런 애까지 같이 그려줘야 얘는 함수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얘랑 합쳐서 우리는 얘다라고 하자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됐으면 내라고 한 번만 쳐줄래? 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라고 조금만 더 한번 확장을 해보자. 우리가 y는 x-1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원래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애였지. 그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얘가 아니고 y는 절대값 x-1의 절대값이 아닌데? 잠깐만. x-1의 제곱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꼬였다. 선생님이 얘 말고 다른 걸로 할게. 자, 얘를 보자. 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x에다가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냐가 이제 궁금하다라고 해보자. 됐어. 자, 그럼 얘를 데칼코마니를 하자고 했어. 그러면 얘를 접어가지고 그리면은 이쪽이 이렇게 생기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빨간색 부분은 이 y는 2의 절대값 x제곱은 파란색하고 검정색을 동시에 쓴 애일까?
지금 질문 이해돼? 우리가 그리고 싶어하는 얘는 여기서 파란색하고 검정색을 같이 그린 애일까 아니면 다른 모양일까? 어떤 또 다른 애가 있을까? 자, 보자. 우리가 위에서 이거 하면서 핵심이었던 게 뭐냐면 F1이랑 F-1이랑 같은, 그치? 다른 모양이야. 자, 핵심이 뭐였냐면 F1이랑 F-1의 절대값을 씌운 게 같아졌었지. 또 F2랑 F 절대값 마이너스 2랑 같아지겠지. 이해되지? 자, 그럼 우리한테 여기 주체가 되는 애는 뭐냐? 1하고 2라고 음수를 넣으면은 양수가 된다라고.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자. 이 그래프 상에서는 우리가 원래 검정색 같이 생긴 애였지만 얘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음수 부분 이쪽이 이렇게 되는 이쪽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진다고. 따라올 수 있겠어? 왜냐? 자, 보자. 2의 y는, 그러니까 fx라고 쓸게. fx가 2의 절대값 x면 f1은 2의 1제곱일 거야. 근데 f-1도 2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1제곱이다라고 다들 이해돼?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 양수인 부분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같아진다라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 모양에서 이 보라색 부분, 음수 부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해가 됐지? 그래서 얘에다가 x에다가만 절대값 씌운 이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그림이 나오냐면 x가 양수인 부분만 데칼코마니를 해서 이렇게 빨간색 모양으로 그려진다라고. 그리고 얘가 되고. 이해돼? 이해되면 네라고 한번 쳐줄래? 우리가 아까 로그 같은 경우에는 x에다 절대값을 씌우니까 어차피 x가 어디? 양수인 부분밖에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데칼코마니 시키면은 당연스럽게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양수하고 음수가 동시에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긴 노란색 같이 생긴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라고. 이해가 됐지? 그렇게 화장실 갔다 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음수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양수 부분만 데칼코마니 해주면 된다고. 이해가 됐지? 왜냐? F1하고 F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1이 같아지듯이 우리는 절대값이란 것 때문에 양수 부분밖에 안 남을 거니까.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이번에는 함수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는 애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예를 봐보면 아까랑 비슷한 의미야. 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애는 기준을 y는 얘를 잡고서 한번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까지는 다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y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해보자고. 됐어?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가 절대값이란 걸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양수인 쪽은 그냥 양수를 붙여주면 되지. 맞아? 근데 음수인 쪽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얘라는 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야. 어떻게? 로그 2의 x가 1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그대로 써질 거야. 이해되지?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어떻게 써진다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어? 이해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로그 2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보니까 여기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고. 이해되지? 근데 보니까 이쪽은 어때? 0보다 작은 곳은 마이너스가 붙네. 그럼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를 우리가 x축 대칭이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축 대칭을 시켜준다라고 해주면 되겠어. 여기까지 다들 따라올 수 있겠어? 그래서 얘는 y는 로그 2의 x를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얘 뭐가 있었냐면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보낼 수가 있었지. 그러면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 얘랑 같아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 우리 로그 법칙에서.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얘랑 같지. 그럼 밑이 0과 1 사이는 어떻게 생겼다? 이 파란색 모양 같이 생겼다.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했다? 얘랑 얘는 서로 S축 대칭이다 했던 거 다들 기억나? 그럼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쭉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로그 절대값 로그라는 애를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x가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로그 2의 x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밑이 2분의 1이 된다 라고 해주자고. 이해되지? 이거 성질이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어.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쪽에 많이 나왔었거든. 이 성질을 가지고. 근데 요새 기억 니은 디귿이 수능에서 그러니까 작년까지 미적분이 다 들었으니까 미적분 쪽에 이제 뭐 함수의 어떤 미분, 적분과 관련된 걸로 바뀌어서 그쪽에서 많이 나왔었어. 요 글에.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선택 과목으로 바뀌지. 지금 고3부터는. 미적분이랑 기하랑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다시 이쪽이 예전처럼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강조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너네가 이쪽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얘랑 얘 두 개 이렇게 구별 지어서 생각하는 방법,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으면 내라고 한번 쳐줘야 돼? 이거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활용이라는 거에서 예전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여줄 거야. 그럼 그걸 푸는데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쪽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같이 해보자. 알겠지? 자, 보자. 자, 지수 로그 함수를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요한 얘기도 지수 로그 함수는 무슨 함수다? y값의 절대값을 씌운 게 아까 한 얘야. 두 번째. 얘가 y값의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해주면 돼. 우리가 y는 fx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fx가 y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fx의 절대값을 씌운 게 얘인 거겠지.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네가 복습하라고 동영상을 올려주는 거야.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봐봐야겠지. 자, 지수함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1대1 함수라고 했어. 다시 해서 1대1 대응이라고까지도 했어. 기억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생겼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 됐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까지 했었지.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받아보자. 자, 보자. 7번을 보니까 다음 방정식을 풀래. 그래서 봤더니 1번 문제를 보면 7의 x제곱은 49는 7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이래.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지수함수에서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y값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x값도 같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x는 2다라고 다들 풀어낼 수 있겠어? 이해되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번도 본다면 8분의 1은 2의 세제곱이고 얘가 얘고, 그리고 32는 2의 5제곱이니까 2분의 1의 5제곱의 x제곱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얘는 2분의 1의 3x 플러스 6제곱은 2분의 1의 5제곱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기 때문에 이 y값이 같다는 얘기는 x값이 같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3x 더하기 6이 5x니까 2x가 6이라서 x는 3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어? 다들 할 수 있겠지. 별거 아니지? 우리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럼 또 한 가지 의미가 생기겠지.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된다? 밑이 같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다들 보이지? 얘 같은 경우에도 밑이 7, 7로 같게 만들고 나서 지수가 같다고 풀고, 얘도 2분의 1, 2분의 1 같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지수가 같다라고 풀잖아.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정식은 언제만 할 수 있다? 밑이 같을 때만 할 수 있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부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봐보자. a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얘가 증가함수라는 거지. 그럼 증가함수일 때는 보자. y값이 더 크면 x값이 더 크대. 그래서 봤어. 그래프 보니까 y값이 더 크면 얘네들하고 상응하는 x값도 더,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지? 자, 근데 a가 0과 1 사이면 다시 얘기해서 감소함수면 y값이 더 커지면 x값이 작아진대. 그래서 그래프로 보니까 y값이 더 커졌어. 그랬더니 어때? x값은 더, 얘가 얘보다 작잖아. 이해돼? 그래서 반대가 된다 라는 거, 얘를 기억을 해두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문제 2번 보자. 자, 얘도 일단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밑을 같게끔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3의 x 플러스 2가 80일 넘기니까 3의 4제곱이네.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밑이 3으로 1보다 크잖아.
그럼 어떻게? 얘네도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얘다. 이해되지?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듯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도 3번 문제를 보니까 0.25랑 0.5래. 그러니까 밑이 달라 보이잖아. 근데 얘를 한번 분수로 나타내 보니까 0.25는 4분의 1이고 0.5는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밑을 같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오겠지. 자, 그래서 얘 해보면 4는 마이너스 2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2의 얘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러면 밑이 어떻게? 또 1보다 크니까 얘네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다라고 해주면 넘기고 넘겨서 이렇게 돼서 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해되지? 자, 얘를 반대로 여기에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2분의 1의 제곱에 x-3의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다라고 써도 되겠어? 그럼 어때? 이번에는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단 작네. 이번에는 이렇게 되네. 됐어? 그러면 어떻게 얘 부등호가 얘랑 반대가 된다. 그래서 얘가 되니까 얘다라고 똑같이 구할 수도 있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사이를 만들든 1보다 크게 만들든 그건 이제 너네가 자유롭게 하면 되겠지. 이해돼? 3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문제 3번을 보니까 어느 공장에서 625만 원을 투자하여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를 구매했대. 근데 이 기계의 가치가 매년 20%씩 감소하는데 그러면 단위를 만으로 한다면 625에 우리가 가치가 20% 감소했다는 거는 80%가 됐다는 거겠지. 1년 지날 때마다. 그럼 80%는 100분의 80이니까 5분의 4 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러면 1년 지나면은 625에 5분의 4가 되고 2년 지나면 제곱이 되고 3년 지나면 세제곱이 될 테니까 n년 지나면 n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기계의 가치가 256이 되는 n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네. 이해됐지? 자, 그래서 해보니까 5분의 4의 n제곱은 625에 256이겠네. 그럼 625는 우리가 5의 4제곱이라는 거 다들 구할 수가 있을 거 알겠지? 그 256은 2의 8제곱이라는 거 구할 수 있지?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소인수 분해하자고 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5분의 4가 됐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얘도 5분의 4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분모는 5가 맞춰져 있으니까 분자만 맞춰주면 2의 8제곱은 다시 얘기하면 2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다 쓸 수 있겠지? 그럼 5분의 4의 4제곱 다시 해서 4년 후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하고 오늘은 끝내자. 저번에 너무 많이 나갔다며. 자, 어떤 치료제가 인체에 투여한 직후 혈중 농도가 이거래. 얘인데,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혈중 농도가 막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수학적으로 어떻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 여기에서 뭐 치료제라든지 혈중 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 분야에선 중요한 얘기겠지만 수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아무튼 0.64라는 애가 최초의 농도구나. 최초 우리가 써야 되는 값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 상태에서 매시간 25%씩 줄어든대. 그러니까 처음에 100이 있었다면 25%가 준 75가 있을 거고 이제 75에 또 75% 이렇게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겠지. 다시 얘기하면은 100분의 64에 75%는 4분의 3이니까 이게 n제곱씩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근데 얘가 이 치료제의 혈중 농도가 처음으로 100분의 27 보다 작아지는 n의 값을 구하자. 됐어? 자, 그러면 얘 하기 위해서 얘의 약분하고 나누어주니까 얘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애가 보니까 4하고 3이네. 그러니까 우리도 얘가 4하고 3의 거듭제곱 표현을 해보자고. 그래서 64는 4의 세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3의 세제곱이겠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안에 있는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가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다들 이해돼?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인체에 투여한 지 3시간 후부터 0.27보다 작아지는구나 해서 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 3번이라든지 4번 같은 문제가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2014년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어. 엄청 쉽게. 근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지긴 했어. 그렇지만 한번 없어졌다고 안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소리야. 수능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지수함수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실생활에서 이런 때 활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다음 시간은 이제 로그 함수, 로그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이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알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로그랑 지수함수가 다 합쳐져 있을 때,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고, 얘가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교점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값들을 궁금해할 때 어떻게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해. 이해되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다들 고생 많았어.